안녕하세요. 오늘 경제학 원론 전반적인 소개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학 원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경제학에서 경제학을 왜 공부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제학의 모티브 또는 공부하는 목적,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제일 크게 학점 취득과 취업, 각 경제학과, 경영학과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에서 경제학 원론이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죠.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쭉 꾸준히 모든 경제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경제학 원론이 처음 시작이고, 그래서 이해를 크게 도울 수 있고 그런 측면으로 당연히 하게 되겠지만, 경영학과 특히 또 다른 경영학적인 학문을 공부하려다 보면 바탕에 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점 취득, 그리고 경제학을 깊이 이해하다 보면 다른 경영학 부분에도 많이 응용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학점이 더 좋아지고 학점이 잘 나오고 그러면 취업에 도움이 되고 결국 자기의 소득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는 그룹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공무원 시험, 그렇죠?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그리고 다른 한국경제 그 자격 시험 같은 것들이 있죠. 각종 자격 시험들이 있는데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기의 자금들 아니면 여윳돈 있는 걸 어떻게 투자해야 될 거냐, 재테크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있어서 경제신문을 많이 읽죠. 근데 경제신문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 이론들 또는 경제 단어들, 학문 용어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좀 부족하구나,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찾아서 경제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죠? 또 학점 취득이나 다른 공부를 하다가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제학 원론 기본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우리 준비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왜 어렵게 느껴지냐? 경제학은 사회과학 중에서 그나마 수학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수식과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경제학에서. 경제학 원론, 최대한 수학적인 도구들을 적게 쓰고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수식이나 수학적인 도구들이 필요하죠. 수학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원래 문과 출신이라던가 그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 원론에는 좀 더 이론적인 부분에 아니면 개념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요 함수, 수요량은 가격에 대한 함수다. 표현 자체가 벌써 수요량 QD는 function of P. 수학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이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쉽게 이해됐을지 모르겠지만, 수학을 많이 공부 안 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좀 생소하죠. 그러나 이제 그 함수적인 아이디어를 원래 가지고 와서 경제학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그래프가 있죠. 수요와 공급 모형, 수요와 공급 모형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디맨드, 서플라이, 공급 곡선, 수요 곡선 같이 만나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런 그래프들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특히 직접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쉽게, 최대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재밌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식과 그래프가 경제학 배우기 어려운 하나의 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원론적인 차원에서 가장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힘든 부분이 경제학 용어인데요. 학문적인 용어 자체가 정의를 통해서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을 통해서 어떤 걸 사회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죠. 각각의 용어들이 처음에는 미국, 영국 이런 학자들이 중심으로 해서 경제학 자체의 뼈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로 출발된 경제학 용어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경제학 용어들이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번역돼 들어온 경우도 또 많아서 경제학에 쓰는 한자 언어들, 한자 용어들
그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도 그렇지만 영어와 한글로 만들어진 경제학 용어를 병용해서 쓰면서 좀 더 직관적인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부분이 참 힘듭니다. 현실에 대한 응용이죠. 경제학이 뭐 하려고 하는지 좀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현실에 대한 응용,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현상을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현실은 너무나 복잡다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형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응용들이요. 그럼 모형을 이용할 건데 모형이 보통 나오는 현실의 복잡다단한 상황을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을 통해서 직관적인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모형과 현실에 대한 괴리, 그 다음에 이 모형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설명이 높냐 안 높냐에 대한 평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좀 경제학 어렵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학 원론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쉽고 최대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경제학이 무언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제가 항상 첫 번째 시간 경제학 원론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항상 묻습니다. 경제학이 뭔가요? 그러면 학생들은 좀 의아해하죠. 경제학 공부하러, 경제학 처음 배우러 경제학 원론 첫 시간에 들어왔는데 경제학이 뭐냐니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첫 번째 답이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다시 질문을 바꿔서 경제학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고등학교 때도 또 경제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정의들을 내리기도 합니다만 첫 번째로 주로 대답하는 단어는 돈이죠. 경제학이 뭘까요?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면 money. 미국에서 money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경제학이 뭐냐? 돈을 벌어먹고 사는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한 학문이다. 돈을 어떻게 벌어먹고 사는지. 근데 경제학 용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돈이라는 걸 각각의 경제 용어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돈을 번다. 돈을 번다고 하죠. 돈을 번다고 하면 그 돈을 버는 게 소득입니다. 아니면 임금일 수 있죠. 노동소득이라면 임금일 수 있죠. 각각 다른 경제학 용어로 번역돼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쓴다. 돈을 쓴다. 시장에 나가서 돈을 쓰는 거죠. 뭘 사는 거죠. 재화와 용역을 산다. 그러면 그 쓰는 돈은 가격입니다. 상품에 대한 가격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가격. 그래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활동, 소득, 임금, 가격 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게 한 부분의 경제학의 한 부분인 거죠.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결정되느냐를 분석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돈을 벌어먹고 사는 활동, 돈에 대한 학문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이 너무 좁게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정의를 한번 볼까요? 재화나 용역. 용역 다른 말로 서비스라고 하죠. 재화와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 생산, 분배, 소비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하는 학문이다. 주로 경제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가 희소한 자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생산할 건가?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건가? 어떻게 생산할 건가? 그럼 어떻게 분배할 건가? 요 세 가지 측면이죠. 생산, 분배, 소비. 소비해야 한다는 측면이 누구한테 먼저 분배할 건가? 이런 측면도 되는 거니까. 요 세 가지 측면의 부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화와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 같은 현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의 이해를 저는 요 정의를 더 좋아합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제가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균형이거든요.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시점, 요 균형이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 누가 있겠습니까? 각각 개별적인 소비자가 있을 수 있죠. 소비자, 생산자, 민간 부분은 이 두 부분은 알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맞춰서 또 다른 정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니면 가계, 기업 또는 정부. 요 세 가지 크게 나눠서 세 가지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때 어떤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시장에서 균형이 결정되죠. 각각의 개인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자신의 이익에 충실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균형이 결정됩니다. 그 균형, 어떤 균형이 나타나느냐, 그 균형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어떤 균형이 더 좋으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 그게 경제학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학자들 균형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 균형입니다. 기본 원리에도 균형이라는 측면,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측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경제학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는데 이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제학 원론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봅시다. 그럼 경제학에서 어떤 분류를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 과목을 통해서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다 보면 경제학 원론 1년, 뭐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과목으로 기본적으로 경제학 원론을 1년에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한 파트가 미시경제학 파트, 거시경제학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고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매크로 이코노믹스. 그 두 부분인데요. 마이크로 부분은 마이크로스코프. 그게 현미경이죠. 개별적 경제 주체들을 각각을 현미경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바라보는 측면에 미시경제학 파트가 있겠고요. 거시경제학은 전반적인 큰 틀로 각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 파트가 있겠네요. 이렇게 나눠서 2학년의 경제학과 2학년 부분에서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을 따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도구들이 있는데 그게 수학적인 도구, 통계학적인 도구가 있겠습니다. 모형을 통해서 경제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고 그 모형을 통한 설명을 수학적인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현실에 이게 부합하는 결론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통계학적인 도구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로 경제수학이랑 경제통계학을 공부하고 나면 다음 3학년, 4학년 과목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깊이 있는 수학적인 도구를 이용하면 수리경제학 부분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을 이용하는 부분, 계량경제학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매트매티컬 이코노믹스, 이코노메트릭스라고 얘기하죠. 그 부분을 따로 공부할 수 있고요. 그거하고 달리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을 각각의 부분에 맞춰서 3, 4학년 과목의 강론 부분들, 세세 과목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게임이론, 산업경제학, 인더스트리얼 오거니제이션, 그게 뭐 산업에 맞춰져 있는 거죠. 각각의 공급자의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경제학을 분석하는 거, 공공경제학 부분이요. 퍼블릭 이코노믹스, 노동경제학, 레이버 이코노믹스, 환경경제학, 인바이러먼털 이코노믹스, 법경제학, 로우 앤 이코노믹스, 정보경제학, 인포메이션 이코노믹스, 행동경제학, 비헤이비어럴 이코노믹스, 국제무역론,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국제무역론이랑 국제금융론이랑 나눠져 있는데 국제경제학 중에서 무역이랑 금융이랑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금융 파트는 주로 거시경제학적인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적인 분석 방법들이 합쳐져서 미시경제학적인 방법론을 거시경제학에 적용하고 거시경제학적 방법론을 미시경제학에도 가져와서 적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신터사이즈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 각각의 강론들을 나눠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이 있을 수 있고요. 경제성장론, 변동론, 정책론 각각의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주로 경제학과에서는 3, 4학년 과목에서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한 부분으로 경제사, 이코노믹 히스토리, 뭐 경제학사, 이코노믹 토츠, 뭐 이런 건데요. 요거는 그 경제적인 사학적인 측면에서 경제가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 바라보는 경제사학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학설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돼 왔느냐, 어떤 학자들, 그러니까 옛날 학자들이 어떻게 영향을 줘서
이 모델들, 모형들이 발전돼 왔느냐를 바라보는 경제학사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공부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 시작으로 우리는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경제학 원론 부분도 1년에 나누면은 뭐 미시경제학 먼저 하는 학교도 있고 거시경제학 먼저 파트를 먼저 공부하는 학교도 있지만 주로 뭐 미시 다음 거시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나눠볼 수 있고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경제학의 개별을 개론적인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경제학 원론에서는 주로 맨큐의 경제학 원론의 바탕을 두고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기본적인 경제학 전체에 대한 모델들 1부, 2부, 3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 파트와 거시경제학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그럼 뭐 1년으로 나눠서 하든 거시를 먼저 하든 미시를 먼저 하든 이 부분은 먼저 각각의 경우에도 한 번 더 살펴보고 되게 중요한 모델들, 중요한 생각들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 2, 3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미시경제학 파트를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뭐 어떤 경우에는 1, 2, 3부를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거시경제학 부분을 공부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목차에 따라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학 어떻게 공부할 건지 아니면은 경제학의 경제학 원론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건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대한 힘든 부분들 저도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리적인 부분, 수학을 많이 응용하고 현실과 접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초점들을 맞춰가지고 가장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